교고지 부대를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는 원격 진료가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2017년까지 대상 부대를 76곳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민간 훈련기로 국내에서 개발된 KT-100이 공군에 전력화됐습니다. 이로써 조종사 비행교육 전 과정을 국산 훈련기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으로 지난해 10월 강원도 양구 백석산에서 발굴된 고 정인초 일병의 유해가 65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112번째 호국용사의 귀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는 격오지 부대 원격 진료가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는 내년까지 지피와 도서지역 등 76개 부대로 원격 진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상을 통해 군의관과 격오지 부대 장병이 직접 상담하는 원격 진료가 더욱 확대됩니다.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는 원격 진료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내년까지 GP와 도서지역 등 격오지 부대 76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71곳, 해군 2곳, 해병대 3곳입니다. 국방부가 지난 3월 군장병 2,7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격 진료를 실시하지 않는 부대에 발병 후 당일 진료를 받은 병사의 비율이 73%에 불과한 반면 원격 진료를 실시한 부대는 97%의 장병이 발병 후 당일 곧바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진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한 병사의 90%가 원격 진료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간부의 87%가 원격 진료로 지휘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답했습니다. 감기 같은 가벼운 증상의 환자는 부대 내에서도 즉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돼 환자의 81%가 원격 진료로 치료를 마쳤으며 중증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조기에 발견이 가능해졌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7월부터 군의관이 없는 격오지 부대 장병들이 국군 의무사령부에 있는 전담 군의관에게 24시간 화상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40개 부대를 대상으로 원격 진료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63개 부대, 내년까지 76개 부대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공군이 조종사 양성에 활용될 국산 항공기 KT-100 전력화 행사를 열었습니다. 네, 공군은 창군 이래 해외에서 수입한 항공기로만 조종사를 양성했는데요.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형 비행 교육 체계를 갖추게 됐습니다. 김재현 중사의 보도입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비행 실습 훈련기 KT-100 인수기념 전력화 행사가 공군사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정경두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주요 내빈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한국항공에서 제작한 KT-100 항공기는 최대 4명까지 탑승이 가능하고 항속거리는 약 1,761km에 최대 304km의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교육용으로 운영하던 러시아산 T-103보다 거의 모든 면에서 더 높은 재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KT-100 전력화를 통해 대한민국 공군은 비행 입문에서 고등훈련까지 조종사 양성 전 과정을 국산 항공기로 일원화하는 한국형 비행교육 체계를 갖추게 됐습니다. 우리 공군은 KT-100 훈련기의 전력화를 통해 KT-1, T-50 등 국산 항공기로 일원화된 비행교육 체계를 완성하였습니다. 이로써 학생 조종사들이 익숙한 비행 환경에서 훈련하게 되어 비행교육의 성과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 공군참모총장은 대한민국 항공기 개발 기술력 역사의 한 페이지라며 이번 전력화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국가안보의 핵심 전력인 조종사를 비행 단계별 순수 국산 항공기로만 교육시켜 정예 전사로 양성시킬 수 있게 되었다는 것과 아울러 비행 훈련기 분야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항공기 개발 기술력을 전 세계에 과시하고 자랑스럽게 국익 정진, 국격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KT-100 항공기는 2016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총 20여 대가 도입되며
2017년부터 비행 입문 과정 교육에 입과하는 학생 조종사를 대상으로 처음 활용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김두현입니다. 6.25 전쟁에 참전했다 전사한 국군 전사자 정인초 일병의 유해가 65년 만에 가족의 품에 안기게 됐습니다. 6.25 전사자 신원 확인은 2000년 이후 112번째며 올해는 장진호 전투에 참전했다 전사한 고 임병근 일병과 고 김동희 하사에 이어 3번째입니다. 손정민 중사의 보도입니다. 고 일병 정인초님에 대한 발굴 및 신원 확인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은 지난 10일 고 정인초 일병의 전사자 신원 확인 통지서와 위로패, 유해 수습 시관을 덮은 태극기 등을 인천에 거주하는 조카 정정모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고인은 1951년 7월 8사단 소속으로 6.25 전쟁 참전 중 어은산 지역 초기 공격 작전에서 북한군과 교전 중 전사했습니다. 정일병의 유해는 지난해 10월 강원도 양구 백선산 1088고지에서 인식표와 함께 발굴됐습니다. 발굴 시 인식표는 우측 갈비뼈에 있었으며 카드뮴 탄피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유가족 찾기팀은 신원 확인 가능성이 높은 인식표가 발굴됨에 따라 전사자 명부를 바탕으로 유가족을 추적했고 직접 유가족을 방문해 유전자 시료를 채취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4월 최종 고 정인초 일병으로 신원이 확인돼 65년 만에 가족의 품에 안기게 됐습니다. 이번에 저희 삼촌을 이렇게 찾아주신 국방부에서 대단히 정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참으로 대단한 일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삼촌이 이제 편안하게 또 형제분도 만날 수도 있고 편안하게 이제 좀 쉬실 수 있으면은 더 이상 바란 건 없습니다.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은 발굴되는 경우가 드문 인식표가 함께 발굴되면서 반드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유가족을 찾아뵐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112번째로 신원 확인이 돼서 호국의 영웅 귀한 행사를 하신 분은 고 일병 정인초님입니다. 저희 국방부는 65년 전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치신 호국의 용사분들을 한 분도 빠짐없이 찾아서 모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일병의 유해는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다음 달 국립대전 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손정민입니다. 국가보훈처는 11일 횡성전투 65주년을 맞이해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6.25 전쟁에 유엔군으로 참전한 네덜란드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엔 국가보훈처장과 네덜란드 대사, 네덜란드 참전용사와 유가족 등이 참가했습니다. 횡성참전기념공원에서 열린 이번 기념식은 6.25 전쟁 당시 횡성전투 등에서 전사한 네덜란드 군과 대대장이었던 댄 오우덴 중령을 추모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횡성전투는 1951년 2월 4일부터 21일까지 강원도 횡성 일대에서 벌어진 전투로 당시 네덜란드군은 중공군의 대공세로 후퇴하는 국군과 미군의 측방을 엄호하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네덜란드군은 대대장인 댄 오우덴 중령 등 17명이 전사하고 37명이 부상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네덜란드 참전용사와 유가족들은 65년 전 치열했던 전투 상황을 떠올리며 전우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유엔 참전용사 재방한 사업을 2010년 이후부터 직접 주관하며 대한민국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아 병역이행을 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무료로 시력교정 수술을 받고 현역 등으로 복무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병무청은 11일 서울 사무소에서 강남 밝은명안과와 무료 시력교정 수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슈퍼국건이 무료치료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강남 밝은명안과는 지방병무청장이 추천한 질병치유 후 병역이행 희망자에 대해 진료비와 검사비, 수술비 등 일체의 비용을 받지 않고 시력교정 수술을 제공하게 됩니다. 무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징병검사에서 시력이 좋지 않아서 신체 등이 4급 사회복무요원이나 5급 제2국민역으로 병역 처분을 받은 사람 중 현역 등으로 병역을 이행하기 위해 신청하는 사람입니다. 오는 23일부터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에 병역이행에 대한 의지 등 사연을 적어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청하면 무료 치료 대상자로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이 11일부터 이틀간 2016 KB 굿잡 부산광역권 취업 박람회를 진행합니다. 국방부는 KB국민은행과 업무 협약을 맺고 박람회를 통해 전역 예정 장병들의 취업 지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년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는 KB 굿잡 취업 박람회. 행사가 열리고 있는 부산 백스코에는 수많은 청년들이 몰렸습니다. 2011년에 시작해 이번에 11회를 맞은 KB 굿잡 취업 박람회는 취업 교육과 직업 체험, 진로 상담, 채용까지 전 과정이 함께 이뤄집니다. 국방부는 전역 예정 장병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2012년 4월 KB국민은행과 업무 협약을 맺고 취업 박람회에 함께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작년까지 약 1,500여 명의 장병들이 KB 굿잡 취업 박람회를 통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에서 처음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 지역 장병들 1,000여 명과 구직자 2만여 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와 협력기관이 선정한 우량 중소중견기업과 동반성장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 공동 주관기관들이 추천한 200여 개의 기업이 박람회에서 구인에 나섰습니다. 특히 국방부에서 마련한 육해공군 해병대 등 군 간부 모집 안내 부스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 최근 높아지고 있는 군 취업에 대한 관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국방부에서는 장병들의 어떤 취업 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KB국민은행과 MOU를 체결을 해서 연 2회 정도 주기적으로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장병들이 취업이 많이 좀 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전역 예정 장병들의 취업 박람회 참석 여건 보장을 비롯해 더욱 다양한 취업 기회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한국방위산업학회와 미래국방포럼이 방산정책 발전을 위한 조찬 포럼을 열었습니다. 김인호 국방과학연구소장이 강연자로 나섰는데요. 산학연군의 상생협력이 방산 발전을 넘어 국가 발전의 원동력임을 강조했습니다. 윤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 대한민국 방산업계 주요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강연 주제는 ADD와 방산업체의 상생협력 방안. 김인호 ADD 소장은 경쟁보다 협력을 중시하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선 승자가 모든 걸 가져가는 제로섬식 경쟁보단 참여 업체들이 상호 협력한 가운데 성과를 공유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를 희생하고 집단을 위해 봉사하는 일개미와 일벌 등 자연의 사례를 들며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었습니다.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서적과 인터넷 자료는 우리 주변에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근본적이고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협력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방위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도 강조했습니다. 보호 육성에서 글로벌 경쟁, 독자 개발에서 공동 개발, 내수 중심에서 수출 지향으로 바꾸고 방산업체의 국가적 역할을 점차 확대하겠다는 게 김 소장의 생각입니다. ADD와 방산업체 간 공동 연구개발도 증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업체는 ADD 주관 사업에 시제나 협력업체로만 참여 중인 상태로 앞으로 업체 기술이 성숙된 경우 부체계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방침입니다. 방위산업의 날도 신설해 상호 연구개발 전략을 공유하고 파트너십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 ADD, 방산대기업, 중소기업, 방위산업 관계자들 모두가 합심 노력하여 업체가 중심이 되는 방위산업의 미래 발전상을 만들어갈 것을 기대합니다. ADD와 방산업체 상생협력을 주제로 1시간가량 진행된 조찬 강연.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게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국가보훈처가 11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이범석 장군 제44기 추모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사단법인 철기 이범석 장군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김주용 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장 등 각계 인사와 유족과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사와 헌화, 분향과 묵념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청산리대첩에 기틀을 마련한 철기 이범석 장군은 한국광복군과 조선민족 청년단 등을 결성해 국가건설에 공헌했으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초대 국무총리 겸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군 창설과 육성에 크게 기여한 인물입니다. 국방뉴스에서 전해드리고 있는 가정의 달 기획, 행복한 오나미녀의 아빠 오는신 상사 이야기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네, 온상사는 아이들이 많아 나들이도 제대로 갈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부대의 배려로 행복한 어린이날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송민아 기자가 전합니다. 화창한 기운이 도는 어린이날. 온상사의 가족들이 나들이를 떠나기 위해 버스에 오릅니다. 평소 식구가 많아 다 같이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날은 부대의 배려로 가족들만 탈 수 있는 미니버스를 이용했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도착한 곳은 장성에 위치한 장미공원. 잔디밭에 자리를 잡고 오랜만에 느끼는 바깥 공기를 만끽합니다. 아이들은 사진을 찍고 비눗방울 놀이도 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남깁니다. 점심시간, 가족들이 둘러앉아 김밥을 먹습니다. 아침 일찍 식구들이 함께 만든 김밥이라서 그런지 그 맛이 일품입니다. 작은 일도 서로 힘을 모아 해내는 온상사 가족. 7남매의 엄마는 아이들이 앞으로도 의좋게 자라주길 바랍니다. 서로 의좋게 그냥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잘했으면 좋겠고요. 저들아 무엇보다 지네들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날 아침, 오는신 상사는 평소와 같이 출근 버스에 몸을 싣습니다. 부대로 향하는 버스에서 그는 하루를 계획하고 더 나아가 미래를 설계하곤 합니다. 제일 먼저 내가 이렇게 출근을 할 수 있다는 게 제일 고맙고 오늘 하루도 아이들이 학교로 갔다 오면서 아무 이상 없이 건강하게 하루를 지냈으면 하는 생각으로 출근을 하는 편입니다. 그에게 있어 가족은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온상사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동안 많은 행복을 느끼며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의 삶은 팍팍한 일상 속에 가족의 소중함을 잊고 사는 요즘 세대들에게 또 다른 행복 지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네, 계속해서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로부터 군 장병을 위한 응원 메시지를 들어봅니다. 오늘은 대한불교 조계종 군종교구장 정우스님이 우리 장병들에게 전합니다. 전 후방에서 근무하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용사 여러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군종교구 정우 인사드립니다. 요즘 북한에서 점점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군 용사 여러분들께서 계셔서 우리 5천만 국민들은 넉넉한 마음으로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인간학이고 사유적 언어로 표현하면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비타민적인 역할과 윤활유적인 역할을 종교가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불교에서도 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고 따뜻한 병영 생활 속에 모두가 다 건강한 모습으로 군무를 필하고 각 가정으로 귀가할 수 있는 그날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우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시범운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격오지부대 원격 진료가 2017년까지 76개소로 확대된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장병들이 그 어디에서 근무하든 원활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우리 군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